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 현지 시각으로 11일 G7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대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첫 소식 코너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 들어봅니다. 유원중 특파원, 이번 G7 정상회의는 어떤 부분들에 주목하면 될까요? G7 정상회의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소돼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대면 회의로 진행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이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7 정상들 회의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빈곤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조세 원칙의 재정립 등 굵직굵직한 의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이 호주와 인도, 남아공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 견제인데요. 전통적인 우방인 G7 국가와 한국, 인도 등 중국 견제에 필요한 4개 나라를 불러 모았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그저 편할 수만은 없습니다. 북한 문제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한데 G7 확대회의에서 고도의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G7 정상회의가 대면 회의로 열렸다는 것은 영국이 그만큼 코로나 통제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비춰지는데 지금 현재 영국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영국은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만 해도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졌던 영국이 지금은 거의 정상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인도 변이 때문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화창한 초여름의 영국 런던. 늘 해외 관광객들이 차지했던 런던의 중심부를 영국인들이 되찾았습니다. 시내로 몰려나온 시민들은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하나둘 사라지면서 이제 야외에선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Now that the vaccinations rolling out, I think people feel a bit more confident to go out again. I feel all right. I think I've got my jab booked for next week. So it's just nice to get out again. I think because of the weather as well. 관광객이 줄면서 미술관 관람 등 문화활동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오랜 영업금지로 신음했던 식당과 고객들 모두 이제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Almost 2 months, I think. They had no income, no salary, so it was very difficult as well. But thanks the government, he helped the worker from the food and beverage. 올해 초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했던 영국. 그러나 5개월여가 지난 지금 거리는 다시 이렇게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시민들은 이제 코로나의 공포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I did catch it about a year ago, but it wasn't really serious. It was just mild, but it put me down for about 17 days. So I'm glad, you know, I've had me 2 jabs, so I'm so glad that we're getting over it now. And it's really nice. 코로나 대유행으로 그동안 영국 국민들 역시 불안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고 영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And you feel terrible when you, and a sense of helplessness when you can't offload an ambulance because your emergency department is full. 지난해 말 불과 며칠 사이에 10,000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더니 올해 1월에는 최고 하루 6만 명을 넘겼고 하루 사망자만 1,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누적 12만 7천 명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영국. 영국은 세계 최초로 파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고 자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유해 빠르게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불과 한 달 사이 세계 백신을 사용 승인한 영국 정부는 강력한 봉쇄를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인구의 60%, 2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도 42%입니다. 성인 인구의 75%가 항체를 형성한 영국은 지난 1일 코로나가 확산한 이후 처음으로
하루 사망자 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단계적 봉쇄 완화를 해온 영국 정부는 오는 21일 국민에게 가했던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복병을 만났습니다. The variant first identified in India, so-called B1617.2, is still spreading. 중서부 지방에서 시작된 인도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하루 1,000명대로 떨어졌던 확진자가 최근 다시 6,000명대로 급증한 겁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인도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40% 전염력이 강하다며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봉쇄 조치의 완전 해제 일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o ultimately, it does make the calculation more difficult for the 21st of June, but it doesn't change our strategy, which is we all need to go and get vaccinated. 영국 정부는 백신이 여전히 효과적이라며 2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도 변이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 봉쇄 연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코널에서 유원중입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오갈 것 같은데요. 이번 G7 정상회의에 이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미 백신 여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한 국제 조약도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럽연합이 7월 1일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체코, 불가리아 뭐 이런 한 7개국에서는 이번 달부터 백신 여권을 지금 도입을 했어요. 와, 그래서 네. 네, 백신 여권에는 뭐 72시간 내에 백신을 완전히 접종을 했는가, 또 여러 가지 뭐 감염 후에 회복을 했는지,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게 되는데요. 글쎄 뭐 앞으로 자유로운 국가 간의 이동이 좀 더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백신 여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더 기능적인 부분에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서 세계 보건기구는 좀 보편적 도입은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죠? 왜냐하면 아직 백신 접종이 활발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또 개인정보의 유출, 그다음에 국가 간 차이가 있는데 이 정보가 서로 믿을 수 있느냐, 정확한 그렇죠. 정보가 공유가 네. 돼야 백신 여권을 믿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소식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농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야생 멧돼지라고 합니다.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농작물 피해만 연간 1조 6천억 원이 넘는다는데요. 특히 농가가 많은 텍사스에선 멧돼지 사냥을 관광 상품으로 내걸고 헬기까지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주식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휴스턴에서 2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 이곳 민간 비행장에는 특별한 헬기가 있습니다. 멧돼지 사냥용 헬기. 관광객은 이곳에서 총기를 지급받고 멧돼지 사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40여 분 정도의 사전 교육은 대부분 총기 사용법. So semi-auto, you just have to pull the trigger a whole lot. Full auto is going to go real fast. It's a machine gun at that point. 탑승 인원은 최대 3명. 코스에 따라 약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의 체험 관광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을 태운 헬기는 일단 총기 사격 연습을 위해 이동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총은 AR-15 전자동 돌격소총인데요. 군대에서는 해무심증으로 알려진 총입니다. 사격 연습은 인적 없는 늪지대에서 이루어집니다. 28발이 든 탄창이 지급되고 단발 조준 사격 훈련이 시작됩니다. 선회하는 헬기에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고 목표물을 조준하는 것이 1차 목표. 이어지는 훈련은 연발 사격입니다. 오케이, 레디? 원모. 연발 사격은 다량의 멧돼지 떼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한 것.
총기 훈련을 마친 헬기는 본격적으로 멧돼지 사냥에 나섭니다. 멧돼지가 주로 출몰하는 지역은 인적이 드문 대형 옥수수밭이나 논입니다. 논 가까이 다가가자 멧돼지들의 피해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곳 농가들은 심할 경우 작물의 3분의 1가량을 잃기도 합니다. 대규모로 이동하는 데다 뿌리까지 파먹는 멧돼지의 습성 때문입니다. 이때 조종사가 한 곳을 가리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멧돼지의 사체. 이곳이 멧돼지 출몰 지역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고 기상 악화로 인해 헬기는 성과 없이 비행장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이 업체가 사냥하는 멧돼지의 수는 한 해 600여 마리 정도. 관광 수입과 함께 유해동물 처리라는 2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t allows the community at large to participate economically in the depredation effort. And from the farmer's perspective, it's a form of pest control that they don't have to pay for. And so it's a real win-win for the whole community. 최근 이 업체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Before COVID in 2020, up to about 10 to 15% of our business was international, with a significant portion coming from Canada, but money from overseas. Brazil, China, Japan, a lot of Europe. 지역 농가에서는 헬기 사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패트릭 씨 부부는 멧돼지 피해를 막기 위해 덫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세고 똑똑해 포획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철책 또한 가볍게 넘어버리는 멧돼지. 특히 위협적인 것은 날카로운 앞 이빨입니다. The teeth, these are their tushes. They're just a tooth modification in their dental pattern. And then you can see the way that the teeth, they self-sharpen. They can come at you. I mean, I've been cut several times of just handling the hogs. I've been cut there. I've been bit several times. I've been cut in my leg, through my boot. 헬기 사냥은 초창기 멧돼지 개체 수를 줄였지만 지금은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멧돼지들의 학습 효과 때문. They're kind of getting used to it now that it's a common thing. So they're smarter than most people think, and they're hiding. As soon as they hear that helicopter coming, they're hiding. So it's probably a little challenging nowadays.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다른 동물도 피해를 입는 것. Person to pay money to go up and shoot pigs with automatic weapons. That is not wildlife control, and that is not truly hunting. Those helicopters can swoop in and disrupt those bird nests and rabbit nests, and it's just not good for the ecosystem. 전문 사냥꾼이 아닌 아마추어들의 사격 행위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So the idea with the aerial shooting was the ability to stay with a group of pigs as they run and to kill every pig in the group. There are companies that fly and shoot purely for recreation, and the skill and the abilities of the people shooting, who knows? 유해동물 처리와 관광 수입 증가라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텍사스주의 헬기 멧돼지 사냥. 하지만 실효성과 환경 영향 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 미국에서도 다른 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피특파원 안주식입니다. 네, 미국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유럽 헝가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5일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까닭, 현지 교민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계는 지금에서 헝가리는 처음 연결하는 것 같은데 먼저 그곳 코로나 상황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헝가리 인구가 960만이 조금 넘는데요. 5월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200명대까지 확진자가 줄었고 백신 접종률도 높은 편입니다. 주로 러시아, 중국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 54%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지난달부터 2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지되어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마스크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니 참 다행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랜드마크 중 하나인 영웅광장인데요. 바로 여기서 지난 토요일에 시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500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행진을 했는데요. 헝가리에서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중국 푸단대 캠퍼스 슬립을 둘러싼 반대 시위, 그 현장을 담았습니다. 지난 5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거리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노 푸단이라 쓴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 Lesznek még, de én azt gondolom, hogy minden eszközzel meg kell akadályozni, hogy a Fudant felépítsék Budapesten. 시민들은 헝가리에 중국 푸단대 본교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Egyrészt a Kínával való hűbéres viszonyoknak az erősödése miatt, másrészt az egyetemeinknek a folyamatos romlása miatt, ugyanis nem érzem ezt teljes mértékben korrektnek a kormánytól, hogy felvegyünk kb. 450 milliárdos hitelt. 지난 4월 헝가리 정부는 중국 국립대학인 푸단대와 분교 설립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분교가 들어올 곳은 부다페스트시 외곽에 위치한 피렌츠 바로시 지역입니다. 2024년 이 지역에 들어설 푸단대 캠퍼스는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 비용이 2조 원에 달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건설비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차관받는 형태입니다. 또 중국 업체가 중국 자재로 중국인을 고용해 짓게 됩니다. 게다가 푸단대 설립 부지는 원래 헝가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시설을 짓기로 예정됐던 곳이라 시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A kormány el akarja törölni azt a diákváros projektet, ami 12 000 kollégiumi férőhelyet és 5800 bérlakást jelentene a diákváros területén. Erre a területre 헝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대표적으로 친중국 노선을 걷는 국가입니다.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연결하는 고속철 건설에 중국이 2조 원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수년간 금융 협력을 강화해 왔고 미국의 압박에도 헝가리는 화웨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외교 정책과 헝가리의 동방개방 정책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Megerősítettük azt a fölismerést, hogy körülöttünk egy új világrend alakul ki mind a politikában, mind a gazdaságban. Ebben az új világrendben Ázsiának és Kínának a szerepe jelentős mértékben megnövekedett és nőni fog a jövőben. 헝가리는 유럽연합 최초로 중국산 백신을 승인하고 오르반 총리의 접종을 시작으로 국민 4분의 1이 접종받을 분량을 구매했습니다. 내년엔 중국 백신 생산 공장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1998년 35세 나이로 유럽 최연소 총리가 된 오르반 총리. 2010년부터 3년임에 성공할 정도로 자국 내 지지층이 탄탄합니다. 그 배경은 경제적 성장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IMF 구제 금융을 받았지만 2013년 조기 상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그는 내년 5선 총리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푸단대학 분교 설립 추진이 변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헝가리 국민 66%는 분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2조 원의 빚까지 지며 중국 대학 분교를 짓는 것에 크게 반발합니다. 부다페스트의 크라초니 시장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egállítjuk a Fudán beruházást, és folytatjuk. Minden egyes ügyben kiállunk, amikor a kormány a 99% érdeke helyett az 1%-os kiváltságos érdekek fogja képviselni. 야당 소속인 크라초니 시장은 차기 총리직을 놓고 오르반 총리와 겨루는 정치적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Hanem azért is vagyunk itt, mert ez a Fudán beruházás nagyon sok olyan értéket kérdőjelezne meg, amely mentén Magyarország 30 éve elkötelezte magát. 크라초니 시장은 항의의 의미로 분교 설립 예정지의 4개 거리 이름을 바꿨습니다. 모두 중국의 인권 탄압을 상징합니다. 중국 푸단대학 분교 설립 문제를 놓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반중 감정까지 고조되고 있는 상황. 헝가리 정치 지형 변화에도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르반 총리가 대학을 지음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하려고 하는군요. 저는 사실 헝가리가 이렇게 친중 국가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오르반 총리가 친중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네. 근데 오르반 총리는 EU 내에서도 약간 좀 문제하다라는 낙인이 좀 찍혀 있기는 해요. 그래요? 왜요? 네, 난민 할당제를 거부를 해서 반난민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선거제가 개편이 됐을 때 EU 차원에서 비판 성명을 내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헝가리에서 비토를 하는 바람에 오르반 총리가 친중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실패를 했었죠.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뭐 언론 탄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한테 유리하게 선거제를 개편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 정권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아, 그렇군요. 이번 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푸단대 분교 설립을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이것을 비까지 내면서 이렇게 밀어붙일 일인가 싶습니다. 네, 이 헝가리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명문대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중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분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헝가리에는요 원래 세계 50위권의 명문대가 있었거든요. 그 대학이 바로 네. 중앙유럽대학인데 이 대학을 헝가리 출신 미국인 부호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거액을 기부해서 이 소로스가 만들었는데 네. 이 소로스가 난민을 돕는 시민단체를 돕는다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압을 시작하더니 결국은 2년 전에는 이 대학을 헝가리에서 퇴출시켰던 게 바로 오르반 총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중국한테 거액의 빚까지 들여와서 푸단대 분교를 만들겠다니까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헝가리 국민들이 좀 반대하는 데는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중국의 1대1로 외교 방식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 차관이라든가 원조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소위 그 상대방 국가의 전방위적인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특히 동남아 국가 중에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중국 돈을 받아서 인프라 정비에 나섰다가 결국 차관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니까 그때 건설했던 항구가 한반토다라는 항구인데 결국 2017년에 중국 기업한테 운영권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도와주는 척하고 옆 나라를 사실은 못 살게 하는 근린 궁핍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헝가리 국민들도 헝가리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질적인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말씀해 주신 헝가리의 민심의 방향을 정치권에서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커피 또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익숙한 에티오피아의 상황이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반년 사이 난민만 6만 명 넘게 발생했고 민간인 사망자도 1,900명에 달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혜돈 PD가 살펴봤습니다. 군인들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몸 수색까지 합니다. 잠시 후 벼랑 끝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총을 쏩니다. 민간인을 향해 마구 총을 쏘는 군인들은 에티오피아 정부군의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시신을 모욕까지 하는 군인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티그라이 지역
민간인 학살의 실체가 이 영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지역 집권 정당과 정부군 간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년간의 전쟁으로 티그라이 지역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티그라이 주민들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이 20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전에 도와서는 선거였습니다. 연방정부가 미룬 총선을 티그라이 지역 집권 정당 TPLF가 강행한 것. 이를 계기로 과거 에티오피아 집권 세력이었던 TPLF와 현 정권과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TPLF adopted its own illegal electoral law, an illegal electoral commission. 아비 총리는 TPLF의 독자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치 회복을 명분으로 군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티그라이 주요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정부군에 쫓긴 TPLF는 산악 지역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군은 소탕 작전을 벌이며 이들을 추격하고 있지만 TPLF는 산악 게릴라전으로 정부군에 맞서고 있습니다. ወረርቲ ስለ ዝኾኑ ህዝብና ስለ ዝጭፍጭፉ ዘለዉ ንህዝቢ ዝጨፍጨፈ ሰብ ድማ ክንስዕሮም ኢና ነፃነትና ድማ ንውድና ህዝብና ድማ ሓራቕ ነውፅኦ ኢና 소탕 작전과 게릴라전이 이어지며 민간인 피해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티그라이 지역에서는 집단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들의 시신이 수없이 발견됐고 한 연구팀은 현지 조사를 통해 군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살당한 민간인이 1,9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14살 소녀 미브락. 그녀는 눈앞에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으로 들이닥친 군인들이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겁니다. በቃ ባባ ስሚን ኣይምሰሉን ኣብዚኣት ሰለስተ ጣልቶ ኮይኑ ካብቶም ዝወደቐ ንባባ ምስራና ነዲ ከዓ 군인들의 잔혹한 집단 강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티그라이 지역에서 지금껏 병원을 찾은 성폭행 피해자만 830여 명. 2 아이의 엄마인 이 여성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군인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습니다. ኣብቲ በረኻ ምስ ወሰዱኒ ኢደይ ምስ ድድም ሰበል ንቐጥታ ቀምጢጦ እየ ትገፀይ ይተበልኩም ብዙሓት ጠቕላላ ምሶም ዝወሰዱኒ 23 እዮም ነይሮም እቶም ወታደራት ኣብቲ በረኻ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지만 에티오피아 아비 총리는 거꾸로 군을 두둔합니다. አንዲት ከተማ አንድ ሰው አልገደለም መከላከያ የማንም ሀገር ወታደር ቢሆን ከዚህ በለጠ ብቃት ማሳየት አይችልም። 아비 총리는 201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에티오피아의 국민적 영웅입니다. 20년간 이어진 이웃 국가 에리트레아와의 전쟁을 종식시킨 아비 총리. 그러나 이번 티그라이 내전을 주도하며 동아프리카 평화전도사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졌고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도 강경 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t is a victory for the peace-loving and hard-working people of Tigray. 티그라이 주민들을 위한 승리라는 아비 총리. 그러나 집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티그라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정황도 발견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이 백린탄이 이제 공기와 만나면 바로 발화가 돼서 섭씨 2,700도까지 올라가는 타오르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국제법상으로 사람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심하게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이 백린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화상과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지금 이제 누구의 네. 소행인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끔찍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민간인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에티오피아 정부는 작전 마무리가 가까워졌다, 곧 끝날 것 이렇게 말해서 사실상의 휴전을 거부한 상태인데요. 또 반군들도 게릴라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휴전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사실 이번 내전의 당사자이기도 한 이 아비 총리는요. 그 동아프리카의 메시아다, 희망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좀 전에 그 자료 화면에서도 봤지만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2018년에 당시 42살의 나이로 최연소 총리가 돼서 아주 뭐 과감한 개혁, 정치범 석방, 그다음에 종족 간 화해 이런 아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그 내전을 획책하는 당사자가 됐단 말이죠. 놀랍습니다. 자료 화면에서도 뭐 20년간 끌었던 그 에리트리아와 내전까지 종식을 시킨 사람이 이렇게 다시 국경 분쟁을 종식시킨 사람이 다시 내전을 한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 특히 그 티그라이 지역이 자신을 반대하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압을 해서 장기 집권의 기초를 다지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아비 총리의 노벨 평화상을 회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요.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희생당하는 일은 어서 멈추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영토를 지닌 러시아에서 철도는 군사,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 교통 인프라입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 지역의 철도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고부가 가치 철도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장을 김준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장장 9,288km를 달리는 지구상 최장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빼어난 풍광과 열차가 서는 도시들이 자아내는 독특한 서정은 시베리아 철도만의 선물입니다. 이국적인 동경을 이끄는 이 철도가 친환경 철도로 본격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남부에 자리 잡은 바이칼호. 남한 면적의 3분의 1, 전 세계 민물의 20%를 담고 있는 세계 최대 담수호입니다. 다양한 동식물종과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보트에 탄 구조대원들이 호수에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처 철교에서 호수로 기름이 흘러드는 상황을 대비한 비상 대응 훈련입니다. На базе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8 спасателей.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обучены эт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바이카로 주변과 인근 도시엔 비상 대응 기지 5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원들은 오염에 대비해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는 바이칼호에서의 기름 유출에 대비한 이 같은 대응 훈련을 매달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훈련은 러시아 철도공사가 철도 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으로부터 바이칼호와 그 주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 철도 현대화 투자에 나선 러시아 철도공사는 환경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선화를 위해 신설된 이 철로 구간 아래에는 빗물과 오수를 모으는 고무막과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가 8.9km에 이릅니다. 철교에도 오수 유출을 막기 위해 똑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Сейчас мы с вами стоим на месте, где находится один из, скажем так, комплексов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в который как раз собирается вода через фильтр-патрон, емкость. 이뿐 아닙니다. 공사 현장에 기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 정비를 현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Могут быть проливы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прочее воздействие, негатив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поэтому данные работы не проводятся на вахтовых поселках. 철로 주변의 환경 오염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세 곳의 부설 환경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가 이렇게 환경까지 고려해 철도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곳은 제2의 시베리아 철도로 불리는 바이칼 아무르 철도입니다. 이르쿠츠크 타이셰트에서 태평양 연안의 소베츠카야 가반까지
총 길이 4,324km입니다. 운송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구분 철로를 곧게 만드는 직선화와 일부 단선 구간의 곡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선화 공사를 위해 산을 제거하는 발파 작업입니다. 최근 완공된 길이 6.7km의 바이칼 터널입니다. 곡선화를 위해 기존 단선 터널 옆에 세로 터널을 뚫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러시아 철도공사 측은 이 터널이 규모 9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철도 현대화 투자는 운송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운송 효율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и грузопоток, он с каждым годом увеличивается, и на БАМе есть узкие места, и не хватает провозной и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수도 모스크바로부터 5,000km 넘게 떨어진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폴로비나역. 러시아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 열차가 서 있습니다. Потом идете на УЗИ щитовидной железы, следующий вагон после нас. 열량으로 구성된 이 열차는 엑스레이와 심전도 측정 장비 등 각종 의료 장비와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을 갖춘 소규모 종합병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도 접종해 줍니다. В пути мы были 10 дней. На вакцинацию более 40 человек вакцинируется на каждой станции.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철도 현대화 투자는 이처럼 낙후된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될 경우 한국, 러시아 양측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 철도는 미래의 한국 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시간인데 먼저 박정훈 기자님 첫 번째 픽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번 주 내내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끌어담은 바로 이 동물을 픽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네. 키워드부터 보실까요? 동물이요? 네. 어떤 동물이죠? 네, 바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네, 최근에 중국에서 야생 코끼리 15마리가 이 도심으로 들어가서 화제를 모았거든요. 어떤 일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끼리들이 왜 도심에 나왔죠? 네, 늦은 밤에 이 중국 한 도시에 15마리의 야생 코끼리가 나타났는데요. 거대한 코끼리의 등장에 주민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 코끼리들은 빈집을 뒤지고 거리를 활보했는데요. 여러 마리네. 네. 머리로 이 대문을 밀고 들어가서 먹이를 찾기도 합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집안이 난장판이 된 경우도 있죠. 막 활보를 했네요. 저 코끼리가 저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인명 피해가 없다는 건 다행이지만 이 가는 곳마다 옥수수를 먹어치우는 바람에 이 농민들의 시름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주민들이 진짜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을까 싶고요. 이런 야생 코끼리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가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제가 해드린다면요. 바로 이 코끼리들은요, 윈난성의 이 시상반나 자연보호구역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서식지를 벗어나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엔 약 84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쿤밍시까지 진입을 한 건데요. 이 지난 3월부터 이동한 거리가 5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네요. 서울과 부산 거리보다 더 먼 거리인데 왜 코끼리들이 살던 곳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된 겁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이번에 이동한 무리가 바로 A급 보호종인 아시아 코끼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개체 수가 늘어난 대신 서식지는 4분의 1이나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자꾸만 인간들이 농장을 개발하면서 먹이가 부족해지고 이 숲이 파괴됐기 때문인데
그렇게 먹이가 부족해진 코끼리들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그렇지만 민가 피해도 있는 거고 또 코끼리를 계속해서 저렇게 놔둘 수도 없는 일인데 보호구역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 가장 그렇게 되는 게 맞는 방법이겠죠. 근데 중국 정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생포하는 방법이 있고 마취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코끼리가 마취를 하게 돼서 40분 이상이 지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면 네. 15마리 코끼리를 40분 안에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못하죠. 그리고 또 생포를 하자니 이게 A급 보호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중국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들이 도심에 접근을 했을 때 마취총을 사용하지 않고 경찰관 700여 명하고 트럭 60여 대로 길목을 막고 코끼리들이 좋아하는 옥수수 같은 걸로 먹이로 유인을 했는데 이 똑똑한 코끼리들이 길목을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이번에 이렇게 좀 사단이 난 건데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현재 중국 당국은요 드론을 이용해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숲속에서 이 코끼리들이 한데 모여서 잠자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또 화제가 됐었죠. 저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귀여운 모습이죠. 어머 세상에, 중간에 있는 것은 아기 코끼리인가 봅니다. 네, 저 아기 코끼리가 이번 이동 기간 중에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와중에 태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아기 코끼리가 이제 그 수로에 빠져갖고 이렇게 버둥대는 모습. 사실 네. 뭐 조금 안타깝긴 한데 또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네요. 네, 세계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 코끼리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또 유튜버들이 이 코끼리에 대한 관심을 편승하고자 또 영상을 찍느라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막 저기 유인을 하려고 놓은 그 먹이를 보고서 뭐 먹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게 그 야생동물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다가 잘못되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요. 참 어쨌든 코끼리들이 계속 이동 중이라는 건데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이 북쪽으로 가는 건 분명한데 어디까지 갈지는 네. 사실 지금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코끼리들도 모를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북쪽으로 갈수록 생태 환경이 원래 살던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나니까 네. 결국은 돌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기도에 섞인 희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을 소개하실까 궁금했는데 코끼리 떼의 이동 잘 봤습니다. 첫 번째 픽이었고 두 번째 픽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도 중국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출산,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네, 함께 뭘까요? 보시죠. 네, 바로 탕핑족입니다. 탕핑족, 처음 들어보는 소수민족의 이름 같습니다만. 네, 일부러 못 맞추시는 거죠? 네. 이런 굴욕을. 네, 힌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탕핑족을 패러디한 영상인데요. 여기 죽이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탕핑족입니다. 네. 네, 탕핑족을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네. 누워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알려진 탕핑족 사진이라고 하죠. 계속 누워있습니다. 네, 그래서 탕핑족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탕핑족에 대해서 설명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웃자고 하기에는 무언가 좀 내용이 네네. 시니컬한 것 같은데 탕핑족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탕핑족은 그러니까 누울 당 그리고 평평할 평. 이걸 이제 중국식으로 탕핑이라고 발음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평평하게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네. 시간을 누워서 보내면서 뭐 결혼이라든지 연애, 취업, 뭐 출산, 그리고 집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남겠다는 20대 청년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지난 4월에 한 중국의 청년이 인터넷 게시판에 탕핑이 바로 정이다라는 말을 자기가 누워있는 정이요? 사진과 함께 올린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뭐 12시간 6일 동안 일해봤자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착취당한다, 노예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밈을 만들어내고요. 네. 또 티셔츠도 탕핑족 이렇게 담은 티셔츠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해서 아주 이 티셔츠. 불티나게 네.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탕핑족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참 인상
깊네요. 티셔츠의 모양도. 네. 들어보니까 뭐 일본의 사토리 세대, 우리나라의 삼포, 맞습니다. 우포 세대와 비슷한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서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임금은 안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선전 지역만 보더라도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일반 월급이 약 178만 원, 연봉으로 치면 2천만 원인데 평균 집값이 8억 원이라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집 한 채 사려면은 43년 동안 꼬박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그래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지 못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했던 대졸자는 56% 증가를 했는데 또 이제 신입사원을 뽑으려는 기업들은 2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거죠. 탕핑족의 출현이 웃을 일이 결코 아니네요. 강준영 교수님 중국 전문가시니까 탕핑족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네, 그럼요. 뭐 제 지인들 아들 딸들도 애들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일종의 사회 현상이잖아요. 상당수의 그 청년 세대가 뭐 좌절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건데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개미족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PC방이나 이런 데서 컵라면 먹으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좀 상승력이 있었는데 지금 90년대 이후에 탕핑이라는 이 새로운 일군의 무리들은 다 포기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노력해봐야 지금 별로 얻을 게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자. 결국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일종의 불공정, 불공평이 심화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와중에 이 중국이 저출산을 좀 극복해 보자면서 세자녀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청년들의 탕핑주의에 불을 질렀던 게 아니 도대체 애를 낳아봤자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더 애를 낳아서 애국하라는 말이냐. 차라리 누워있으면서 노동도 결혼도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계적 국가가 됐다고 얘기하고 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러잖아요. 사회주의의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초유의 실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 그러는데 이 사회적 불평등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게다가 네. 이들이 지식 수준도 꽤 높고 대도시에서도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게 사회 불안 요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공산당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소위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거죠. 게다가 7월 1일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누르면서 넘어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국 정부가 이 탕핑족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인터넷에서 탕핑족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검색을 못하게 막아놨고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탕핑 수치다. 그리고 힘들다고 맨날 탕핑 그러면은 뭘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우리식의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인 건데요. 탕핑족이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존재, 부추다라고 하면서 부추요. 부추가 누우면은 배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채소 부추. 네. 그래서 앞으로 탕핑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탕핑족까지 위클리 픽으로 오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